김건희 씨에게 공천 대가로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도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2024년 총선 공천을 부탁하기 위해 이유한 화백 그림을 선물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그림 대금 1억 4천만 원을 김 전 검사가 냈고 오빠 김진우 씨를 거쳐 김건희 씨에게 그림이 전달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구매 대금을 김진우가 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김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사에게 그림을 주러 갔었는데 엄청 좋아하셨다고 들었다는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전 검사가 총선 당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차량 대여비 등 4,2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당사자로 해외 도피 의혹까지 있었던 김혜성 씨도 같은 날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씨와 친분을 이용해 대기업에게 투자받은 48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절반가량인 24억 원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횡령액은 김건희 씨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고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을 비롯해 특검이 김건희 씨와 연결고리를 밝혀내지 못해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김건희 특검에게 액막의 명태가 필요합니다. 아니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큰일이에요 지금. 다 무죄 나와. 뭐 다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 수사해가지고 한 60명 정도를 이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겼거든요. 네. 1심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유죄 나온 게 이제 김건희랑 권성동이랑 윤영호 이렇게 셋만 있고 나머지는 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뭐 하지만 사실 김건희 것도 말 안 되는 결과가 나오긴 했었잖아요. 나머지가 무죄 아니면 공소기각 처분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2개의 1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라고 불렸던 김예성 하고 이제 이우환 화백이 그림을 주고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됐던 이제 김상민 전 검사 두 사람에게 무죄가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이우환 화백 그림 주고 한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 주고 이제 공천을 청탁했다고 특검은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김상민 검사는 이제 나는 김진우가 요구한 거 난 중개만 해줬어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상민 검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구매 당시에 김상민한테는 현금 인출한 흔적이 없고 김진우는 당시에 상당한 분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어. 그래서 구매 대금 자체를 김진우가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가 직접 샀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샀다는 건 아니고 샀을 가능성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중개인이 뭐 김건희한테 이 이우환 그림 주니까 김건희가 되게 좋아했다더라라는 증언이 있는데 네. 그 증언도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따라서 재판부는 뭐라 그랬냐면 김상민이 비용을 부담해 그림을 사고 이걸 김건희에게 제공했다는 걸 특검이 증명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재판부가.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무죄가 나왔고 그 말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데 이건 김건희한테 돈 받은 게 아니라 또 다른 무슨 뭐 코인왕인가? 카니발. 네, 무슨 뭐 그 다른 사업가한테 차량 제공 비용을 받은 게 있었는데 네. 그것만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선거 그 경선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움직일 때 그 카니발 운행 자금 등등 뭐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그냥 받았다 뭐 이런 건데. 아, 근데 그림을 김건희 오빠가 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면 아니 그 샀는지 안 샀는지를 그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수사할 때. 네, 쭉 이제 설명을 들어볼 텐데 예? 마저 조금만 이어갈게요. 예? 그 이제 집사 김혜성 얘도 무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얘가 그 IMS 모빌리티 같은 거 얘는 아니고 이 사람도. 이분이 이 사람이 네. 김예성 씨가 네. 그 IMS 모빌리티 회사에 한 180억 원대의 투자금 유치하는 과정에서 김건희랑 친분 팔아가지고 투자금 받았다. 요게 지금 핵심이었잖아요. 네. 근데 특검이 뭐라고 봤냐면,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뭐라고 봤냐면 그 투자 유치와 김건희와 연관성을 특검이 규명하지 못했다라고 봤어요. 아 네. 그때 당시 뉴스 나왔을 때
도대체 뭘로 받았겠어요? 그거 아니면 이 회사의 뭐 당시에 뭐 실적이든 회사의 재무 상황이든 뭘 봐도 이렇게 투자할 수가 없는 데인데 그 많은 대기업들이 이 거금들을 투자할 때는 이런 것 안 보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 정도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네. 결국 김건희랑은 무관하다는 거잖아요. 재판부에 제출된 특검의 수사 내용에는 김건희 관련 언급이 없다. 김예성 개인 횡령 내용만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특검이 도대체 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말이 좀 많았는데 이 상황이면 김건희가 잘못한 게 없거나 아니면 특검이 수사 의지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를 얼마나 엉터리를 했는지가 사실 드러나는 건데 그거야 뭐 우리가 보면 딱 알 수 있었죠. 그 당시에 수사할 때도 그 일을 하던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나 뭐 검사 이런 사람들 수사관들이 다 중간에 자기 나 돌아갈래 이런 것만 하고 자기 정치만 하려 그랬고 실제 이 범죄 혐의 규명에는 좀 신경을 덜 썼던 게 확실하고 네. 오히려 본인들에게 더 씌워졌던 여러 가지 혐의들을 그냥 털어내는데 이 특검을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게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혐의 입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김건희하고의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백을 해주고 이런 입증해주는 게 필요한데 실제 그 사람들도 자기가 그거를 맞다고 해버리게 되면 본인들의 죄가 또 더 늘어나는 거라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원희룡 장관 같은 그런 네. 식이 될 거다.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하나 둘씩 껍질을 벗겨놓고 보니 완벽하게 지금 이 김건희 특검이 완패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민중기라고 하는 법원장 출신의 특검이 장악을 못했다. 이것도 하나가 있고 네. 이 내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얼룩 묻었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털어내는 기회로 오히려 그걸 사용하는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었다는 것. 네. 예, 그리고 실제 옛날에 사실 이현복 부장 어제 이제 판결 내렸던 이현복 부장은 예전에 양승태 키즈 비슷하게 이제 불렸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법정책관실에서 일하기도 하고 이제 되게 오히려 약간 친 그 법원에 이렇게 높은 분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분들이 원래는 윤석열 씨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았었어요. 요 타임에 있었던 그런 네, 분들이 네,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특검이 그때 성공이라고 했던 건 거의 대부분이 다 유죄가 나오고 직권남용도 막 엄청나게 많이 인정해주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판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이거를 좀 너무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지고 너무 유죄를 많이 내려주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좀 있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다 연결되는 뭐 것 같아요. 반성적 고려, 그러니까 법원에서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했던 그 직권남용 수사 여기에서 판사들이 너무 윤석열 쪽 편을 들어줬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득을 윤석열 김건희가 또 보고 있는 이 모순과 아이러니를 일단 저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조의대 체제잖아요. 조의대 체제하에서 많은 판사들이 이 조의대 대법원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의대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명확한 한계성이 지금 구체적인 사건에서도 엉터리 법리 해석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냐. 가장 대표적인 게 우인선 부장은 김건희는 정치자금법 무죄인데 똑같은 논리로 윤영호와 또 권성동은 또 유죄를 때려요. 거기다가 계약서를 안 쓰고 뭐 명태균이 홍보를 하려고 했으니까 또 무죄다. 어처구니가 없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정상적인 표결을 했으니까 또 무죄다. 이게 창원지법에 있는 김인택 판사도 똑같은 논리를 지금 갖다 쓰기 때문에 이거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조의대 체제의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더 본질적인 문제는 특검에서 저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엉망을 했다고 봅니다. 아까 네.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검사들이 중간에 이탈하고 뭐 특검보들도 자기 먹고 살 국리나 하고 뭐 민중이 특검 말할 것도 없고요. 비판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만은 지금 범죄를 구성할 때 가장 싼 티켓으로 다 끊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왜 알선수재입니까? 다 뇌물로 공범으로 묶어야 되고 그때 예. 당시에 박근혜 최순실처럼 이 공동지감론부터 이거는 공동권력론으로도 다 묶어야 되는 건데 이걸 네. 다 쪼개기로 지금 기소를 했고 완전히 가장 싼 혐의로 티켓을 끊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재판정에 가가지고는 더 입증이 안 되고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더 빠져나갈 구멍들을 더 준 거 아니냐.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이건 정말 잘못된 그러니까 특검은 처리를 왜 했다. 그런 거예요?
모르죠. 뭐 봐주려고 했던지 윤석열, 김건희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무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결국 뭐 프로는 노 징징이고 결국 결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특검과 전 법원이 이거는 뭐 공동 책임을 좀 면할 수가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건 변호사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법률가가 아니니까 네. 그냥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왜 영어 속담에 입보다 큰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 몇 가지를 김건희 관련해서 뭐 16 개인가 줄줄이 그랬죠. 늘어났는데 그게 과연 그 6개월 안에 수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냐,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내용이냐라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민중기 특검 본인이 결정적으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본인도 뭔가 거기에 투자했던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네. 도덕적으로 엄청 타격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동력이 또 한번 꺾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평 공무원 수사하다가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또 한번 기가 확 꺾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대로 이 수사 못하겠다 이런 얘기 벌어졌고, 그 다음에 또 검사들이 중간에 나 이거 네네네. 못하겠다, 검찰청 다 없어진다는데 나 돌아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사가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니까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뭐 법원장 출신으로서 이런 그 수사 검사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도 못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 뭐 겹쳐지면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낸 거다. 총체적인 문제라고 보시는 뭐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결국 네. 이 사람 왜 임명했냐, 누가 임명했냐 이런 문제 지금 이제 조용하긴 하지만 사실은 따져봐야 돼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뭐 뉴스는 엄청 나와갖고 그동안 뭐 수사하면서 이런저런 뉴스, 야 이것도 있어서 저것도 있어서 했는데 결국은 제대로 법적으로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게 아닌데 됐어요. 이렇게 되면 네. 근우가 권력 가진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크고, 지금 김건희라는 사람은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정말로 그 남편보다 상왕처럼 행동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우리가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다 아는 얘기인데, 결국 김건희는 다 이렇게 면죄부를 아예 그냥 법적으로 받아버리게 되면 이번에 재판부에서 나온 이 판결들을 쭉 얘기를 해보면요,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이 돼요. 현실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 말고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뇌물 같은 거 주면 괜찮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간격을 조금 멀리 떠가지고 앞에서 뭔가 돈 같은 거 주고 가방 같은 거 주면 시간 괜찮다. 간격을 두고. 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직접 뇌물 주기 힘들면 자식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그 주변 사람한테 주면 괜찮다. 그다음에 여론조사기관 만들어가지고 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당에서는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불법이든 위법이든 상관없이 다 괜찮다는 형식적인 걸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회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네네네.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다가 약간 띨띨한 검사들이 기소만 조금만 이상하게 넣으면 결국 아무것도 유죄 나오게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결국은 법조는 아성이다. 자기네들끼리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다 모든 판결에다가 증거가 부족합니다라고만 해버리면 다 이게 면죄부가 된다. 완전히 마술처럼 무슨 여의봉처럼 증거 부족입니다라고 해버리면 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막상도 거잖아요. 아들도. 네. 아니 근데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영장도 그동안에 네. 우리가 영장 판사들 너무 기준이 자의적이다, 말이 안 된다는 비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또 곽상도 이야기도 나오니까 이건 특검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만 지금 문제를 그러니까 삼기에는 검사 기소. 예, 네. 사법부가 지금 상당히 저는 미온적이다라는 거는 좀 비판을 아까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2차 특검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부담을 지금 주고 시작하는 건지가 또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이진관 재판장은 한덕수 판결할 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가지고 올바르게 했거든요. 네. 근데 우인성 판사는 방조로 안 했으니까 무죄야. 무슨 약 올립니까? 본인이 그럼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처벌의 않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공소 기각을 때려버리는 그렇죠. 당시 공범으로 안 한 부분에 대해 네. 자본시합법 네. 문제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요, 우리 사법부는 뇌물공화국, 농단공화국을 지금 만들겠다라는 전 선언으로 보이고, 지금 가장 억울한 사람은요 최순실 씨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지금 재심 청구해가지고 나도 우인성이나 김인택으로 판사 바꿔달라, 아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공천이 정상적이니까 문제없다? 그러면 강선우 의원 있잖아요. 다 정상적으로 외관은 갖춰놨거든요. 그럼 강선우 의원 이제 구속영장 청구 들어가는데 이분도 그럼 봐줄 겁니까? 저는 전 이게 기준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법. 네. 저는 이번에 걱정되는 게, 진짜 걱정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진관 부장이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판사들이 전부 다 일관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혼자라도 그렇게 뭔가 고군분투하면서 뭔가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판사인 이진관 부장은 혼자만 지금 독약청청 푸르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상상을 못 하거든요. 사법부 내에서 우리는 사법부 내에서. 모르지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 윤석열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분을 공격하고 사법부 내에 있는 다른 판사들이나 이 보수적인 사람들도 이분을 공격하면서 너 혼자 왜 이렇게 이상한 판결 내려?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오히려 네가 문제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분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분이 혹은 내지는 이분처럼 앞으로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결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도 조이대 체제의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판결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이대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자정작용을 하지 않잖아요. 뭐 지기현 판사 룸살롱 광고 나와도 아무 조치도 안 해. 또 그 김인택 판사도 뭐 청탁금지법 약식 기소돼도 아무 조치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이대 체제에 내가 베팅을 하는 것이 나에겐 더 유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진관 재판장처럼 올바르게 국민들 앞에서 양심적인 판결 내리는 판사들이 오히려 극소수로 몰리는 이런 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게다가 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 구성이 됐잖아요. 네. 이 고등법원에 그분들도 여러분들 나중에 잘 따져보세요. 어떤 결론 내릴지 진짜 사실은 상상도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거